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융시장이 불안했죠.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주식과 원자재가 빠지는 건 물론이고 전통의 안전자산, 달러와 채권도 또 매도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 빼고는 다 불안한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 경기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자금이 나와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거냐, 여기에 대한 해석 또는 이제 결론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들이 좀 어정쩡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제 무역 협상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일 가능성이 일단은 되게 높죠. 뭐 구체적인 결과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혹시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서 자칫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가 좀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 초조함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희생양이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등등의 어떤 이제 신중함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일정도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위든 아래든 방향 잡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목들 중에서는 뭐 대선 공약 관련된 종목들만 활발하게 움직이는 뭐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또 제기가 되면서 오늘 뭐 신재생 에너지 주변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선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그나마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좀 신중한 그런 상태입니다. 외국인들 뭐 여전히 주식 팔고 있고 선물은 약간 매수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자체가 뭐 방향을 끌어다 올릴 거다 내릴 거다 이렇게 결정진 건 아니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2500포인트 근처에서 뱅뱅 돌기만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 국가들이 올라간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또 빠진 나라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국이 오늘 3대 지수가 다 2% 넘게 빠졌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선전한 그런 측면은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의 문제를 트럼프가 사고 쳐서 미국에서 자금이 나가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대기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미국만 팔고 다른 나라도 다 팔고 이런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미국 쪽으로만 매도가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다른 나라는 미국이 빠지면 올라가기는 쉽진 않지만 적어도 관망하는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다. 아직은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금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다만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뭐 이렇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부터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이게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라는 거는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거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원래 달러가 이렇게 내려가면 아시아 증시에 유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달러 내려가는 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다,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거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또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섞인 거예요. 예, 금리나 달러나. 그리고 국제유가도 최근 들어서는 뚝 떨어진 다음에 한번 기술적 반등 사이클 한번 줬다가 다시 밀리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지표가 이게 내려가서 사실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달러나 원래 국제유가 이런 거 내려가면 우리 입장에서 좋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좋은데, 물론 이제 유가가 올라갈 때가 우리나라 수출 환경이 좋은 거야 이런 주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또 내려가서 또 좋은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있긴 한데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개운함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쉽게 이제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매수해놓은 거 유지하면서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체크해볼 만한 뉴스를 보면 우선 오늘 반도체가 쏙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또 대만 증시가 약세를 보인 이유였기도 했고요. 그 엔비디아 이 관련된 수출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전용칩을 만든다? 저런 제목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미 전용칩 만들어서 화웨이에서 뭐 생산하네 만에 막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약간 한 템포 늦은 이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술주들이 좀 관세 여파로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악재, 그러니까 기존의 중국에 대한 악재는 못 판다였는데 지금은 중국이 안 산다 이런 쪽으로 혹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구도가 좀 만들어지는 게 좀 찜찜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일종의 저는 이 뉴스가 그 미국 그 블룸버그 시황에 나온 세 줄짜리 내용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그 채권 발행을 하려고 했던 기업이 세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두 곳은 오늘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돈을 빌리려고, 그러니까 대형 이제 제법 굵직한 어떤 기업 세 곳에서 오늘 채권 발행해서 이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돈 못 빌리겠다라고 해서 두 곳이 포기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뭐 여기야 뭐 우량한 기업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조금 기다렸다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됐겠지만,
부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라든가 이런 환경 자체가 미국 경제에 썩 좋은 신호들은 아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5월 초반 중반 때까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미국의 금융 지표들이 안정되지 못하면 좀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어떤 일부의 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제 재료가 하나가 있었던 게 있었고, 반면에 이제 대선 공약 관련된 종목군들은 연일 강세 보이죠. 세종시 관련된 종목이 어제 강했었는데 오늘은 뭐 탈플라스틱, 전기차, 그러니까 이런 거 이슈가 돼서 아침에 반짝하고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갔었고, 장중 내내는 이제 플라스틱을 탈피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어떤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좀 시장 자체가 어떤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뭐 그런 어떤 형태를 보였다라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종목으로는 오늘 시가총액 빅3가 빠졌는데 세 종목이 떨어뜨린 게 5포인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였으니까 이거 세 개 아니었다면 오늘 지수는 뭐 약간 올라가는 정도? 뭐 그 정도는 이제 보여줬다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뭐 현대중공업이 오늘 주가가 좀 제법 올라가서 그렇지 나머지 종목들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도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뭐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좀 빠진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도 좀 쉬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코스닥은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시가총액 최상단 아닌 쪽에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그 외 종목군들은 좀 약간 눌리는 정도, 그런 형태를 보여서 업종별 또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이가 좀 제법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일종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수급에서 먼저 좀 봐야 되는 게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판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현물을 보면. 그런데 채권을 되게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채권을 많이 샀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에 비해서 환율이 최근 들어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채권을 계속 사다 보니까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었구나 라고 추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외국인의 주식은 파는데 채권까지 빠지지는 않아서 모든 한국 자산을 매도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만 안정이 되면 좀 들어올 것도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신호는 없죠.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 매도, 이게 아침에 이제 순매수였던 시간대가 제법 길게 나와서 오늘 순매도가 한 1,000억 정도 전후로 커버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매도를 늘렸고, 11시 정도 이후부터 박스권이었던 지수가 좀 흘러내리는, 약간이긴 하지만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됐죠. 어쨌든 외국인들이 주식은 팔고 선물은 매수하고 이런 형태를 보였고, 종목은 뭐 오늘 2,447억이 순매도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가 2,00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매도의 약 80% 정도가 반도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도 매도였고, 저게 전차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매수한 거는 조선, 통신,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 매수해서 여전히 좀 방어주적인 측면에서 지금 매수된 걸로 보여지고요. 기관도 그렇게 크게 딱히 다르진 않습니다. 뭐 하이닉스 매도하고 자동차 매도한 거 있고, 매수 쪽에서는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방산이라든가 금융,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제약과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수의 최상단에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기관들을 굳이 갖다 붙이자면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최상단의 몇 종목들이 좀 있었다. 그 외에는 그냥 골라 담았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제 파월에 대한 어떤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저렇게까지 뺄 일인가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월가에서의 분위기는 파월 해임 못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해임 못한다, 임기 전에. 그러니까 저거 그냥 뭐 좀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을 하는 것 정도로 봐야 되는데, 오늘은 좀 과하게 반응을 한 측면이 있죠. 근데 이게 그 장관들 시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이럴 때 원론적인 발언을 좀 해줘서 분위기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고, 제가 이건 잠시 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슈하고 이제 겹쳐 있는 테슬라. 오늘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머스크가 백악관에서의 어떤 활동을 접고 경영자로 돌아올 것 같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외신 기사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주들이 좀 시원스럽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가장 돈 많은 어떤, 예, 그리고 이럴 때 오히려 안전판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종목들이 못 가게 되면 또 골치 아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형주들, 시총 100, 빅3가 지금 눌려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풀리지 않다 보니까 뭐 개별적인 종목 장세만 좀 어렵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풀리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딱 지수만큼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 곱하기 억 정도, 그 정도가 시장이 견뎌낼 수 있는 한도다. 근데 지금 2,500 정도인데 오늘 외국인들 매도한 게 2,450억 정도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어지면 못 받아요. 국내 수급상.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규모가 이즈음 돼서 좀 풀리는, 예, 그런 드립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하루 어쩌다 한 번씩 매수하긴 하는데 뭐 추세적으로 돌리진 않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좀 불안정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거를 또 주목을 했어요. 뭐냐면, 지난 주말에 트럼프의 어떤 SNS 글을 보면 그때 당시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때는 예정, 그러니까 지금 확정이 된 거지만 어쨌든 유럽 중앙은행이 7번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데 파월은 맨날 늦고 엉망이다. 그리고 식료품하고 유가 하락 이런 거 잡아서 자기가 인플레이션 잡지 않았냐. 그래서 그때 중요했던, 시장에서 주목했던 건 파월의 임기 종료가 빠를 수 있다, 이런 취지. 그러니까 해고할 거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SNS에 올린 글 가지고 시장이 또 미국 시장은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뭐 오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 그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리고 똑같은 얘기. 파월은 맨날 넣고 중대한 어떤 실패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루저라고 막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정파적이지 않냐, 뭐 해리스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나 이제 금리 인하하고 이거 엉망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 경제가 나빠질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경제가 나빠지면 네 탓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게 뭐냐면 해임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SNS 글에는 해임을 암시하는 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가 그냥 하던 얘기니까 빼놓고 한 건지, 아니면 시장이 해임 관련해서 좀 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자기 딴에는 해임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금리 내리라고 압박해야지 올렸는데 시장이 그냥 하던 대로 버릇대로 과하게 반응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트럼프의 입에서 글에서 해임이라는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트럼프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아니면 오늘 깜빡하고 글을 안 쓴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주장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톤다운 한 방에 이제 출구 전략 세우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단계로 좀 또 시장이 과격하게 반응할 땐 또 물러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인지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부분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준과의 갈등은 주식시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부드러워지는지, 오늘 글 봐서는 그러려나 하고 싶기도 한데, 트럼프가 모냥 빠지게 그럴 수는 없을 거고, 주변 장관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시황상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